인간이 불을 발견한 이래 인류의 식탁은 나날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깎고 썰고 볶고 굽기를 반복하자 야생의 날 것들은 이렇게 먹음직스러워졌죠. 그런데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된 걸까요? 수천 년 전 원시의 삶을 지탱케 했던 거친 먹을거리들이 다시 식탁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껍질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통째로 말이죠. 겨울 찬 기운이 가득한 산자락 아래. 4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한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부부가 이곳으로 내려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뭘 말려두셨네요. 네, 이게 다 뭔가요? 저희 집에서 쓰는 묵나물이거든요. 보면은 싹이 나잖아요. 문경에서 나는 다양한 산나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재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생으로 해 먹고 이제 그걸 데쳐서 말려 두었다가 겨울에 이렇게 나물로 사용합니다. 봄에 나온 산나물을 이렇게 잘 말려두면 겨우내 반찬 걱정은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사실 둘 다 요리사입니다. 아내는 한식을, 남편도 아내를 따라 한식을 전공했습니다. 과거 호텔 양식부 주방장으로 25년 동안 일했던 남편. 그런데 어쩌다 아내와 같은 길을 걷게 됐을까요? 호텔 쪽에서는 눈으로 보는 요리를 했다면 지금은 전부 자연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들어가는 그 재료들은 풍부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대한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뿍 생각해서 만드는 요리라고. 남편이 한식으로 돌아선 이유는 단 하나. 화려하진 않지만 건강한 요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식의 힘은 자연에서 얻은 좋은 재료에 있습니다. 재료는 가공하지 않으며 껍질이나 뿌리도 최대한 요리에 활용해 넣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극적인 소스로 혀를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시야 운동은 확실히 내다 씹을 것도 있고. 우리 한식에 가장 좋은 게 물을 이용해서 찌고 아까 떡을 쪘잖아요. 증류, 증기에 의해서 익히고 그다음에 물이 팔팔 끓으면 데쳤어요. 영양소를 파괴가 적잖아요. 그다음에 삶고 수육 같은 것은 삶아서 어느 정도의 지방을 빼고 먹어줌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자연식이 될 수 있는 거죠. 한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각종 채소와 작물들. 최근 이 자연식 재료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바로 마크로비오틱 열풍 때문인데요. 마크로비오틱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언급한 마크로비오스에서 비롯됐습니다. 마크로비오스는 장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크로비오틱은 크다라는 뜻의 마크로와 생명이라는 뜻의 비오틱이 합쳐진 말인데요. 큰 생명, 곧 장수식단을 의미합니다. You're on macrobiotic? Macrobiotic. I was strict macrobiotic for a couple of years. 최근 몇 년 새 마크로비오틱은 세계적인 건강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인기 팝 가수와 헐리우드 배우들까지 마크로비오틱 실천가임을 밝혔는데요. 장수국가 일본에서도
마크로비오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크로비오틱 전도사로 유명한 이와사키 유카 씨. 寒い中集まり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は日本で韓国の料理をマクロビオティック風にアレンジして皆さんにご家庭で簡単に美味しい韓国料理を味わっていけるような料理を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見た目が丸野菜。 한때 한국에 살았던 그녀는 한식을 접하면서 마크로비오틱과 통하는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でこの節の部分はね捨てないでこの部分を捨てないで薄く切って乾燥したら咳止めとかのお茶ができるんで天日で 마크로비오틱의 핵심은 버리는 부분 없이 통째로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韓国のチヂミ作り方と違う点があれば何ですか？はい、韓国のチヂミはですねほとんどの主材料が小麦粉になっちゃうんですね。そこに海鮮物が牡蠣ですとかイカですとかエビですとか入ったりあとこのニラやっぱりでも偉いなと思うのがそこでまた栄養バランスが取れてるなと思う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赤くなるんで。조리를 할 때도 가급적 손을 적게 대고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료가 지닌 좋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小さい領土でシンプルな材料で調味料も少ないのにこの作り方でこんなに味が変わってくるんだな実感してます。しょっちゅう風邪ひいて3人いるから誰かいつも風邪ひいて1人治ると次っていうそれがなんか急にいかなくなってねでこうだんだん欲が出てきて 한국도 밥 드시고 또 국 있고 그장아찌 있고 또 김치 같은 발효식도 먹고 된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시 한국이라는 그 나라에 사시는 분은 한국 옛날에부터 드시고 왔던 한식이 가장 몸에 맞는 마크로비오틱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연이 준 생명의 재료들을 통째로 먹자는 마크로비오틱 식사법. 그러나 먹기 좋게 손질된 이 채소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굳이 편한 걸 외면해야 하지 하고 말이죠. 간편하게 포장돼 있어서 먹기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게 되지 그걸 뭐 이렇게 다시 끓여서 뭐 그걸 주 재료로 쓴다거나 그냥 안 깐 거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또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까놓은 것이.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재료는 점점 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품을 팔고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하죠. 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품을 자꾸 하니까 거기에 입맛이 길들여지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맛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영양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래서 다시 그 예전에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마크로비오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의 밥상으로 돌아가자는 마크로비오틱. 실천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을 조금만 활용해도 근사한 마크로비오틱 밥상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껍질 속에 모든 영양이 많이 들어있는데 뭐 요즘에 농약도 여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언가루 같은 경우는요. 그녀의 방 하나를 가득 채운 건 말린 채소와 과일 껍질들입니다. 전복과 홍합 껍질까지 등장하는데요. 먹기 좋게 가루로 낸 것도 많습니다. 껍질은 그녀의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재료입니다. 버려지는 양파 껍질 단맛을 내는 양파 껍질은 맛간장을 만들 때 매우 요긴하게 쓰이죠. 양파도 속에 있어갖고 잘 안 먹는 부분 이런 거. 말려둔 각종 껍질 외에 다른 재료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껍질의 맛과 영양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토피도 있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갖고 자연식을 찾다가 뿌리에도 껍질에도 그 다양한 영양소들을 섭취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요리법을 바꾼 후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뿌리째 데친 시금치에 껍질 맛간장을 넣어 버무리기만 하면 시금치 무침도 가볍게 완성. 맛있어. 맛있죠? 뿌리째 먹는 시금치 나물. 껍질째 먹는 우엉밥.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이 소박한 밥상이 바로 마크로비오틱인 것은 아닐까요? 조상님들은 껍질 벗기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아까운 껍질, 뿌리까지 다 그것을 식재료로 이용했죠. 소나무 뿌리도 껍질도 벗겨다가 죽을 끓여 먹었다는 옛날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먹던 식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크로비오틱은요, 바로 우리 한국 음식의 원초라고 또 생각이 들고,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채소와 나물을 즐겨 먹었습니다. 가난이 들이닥치면 이름 모를 풀들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죠. 정조 22년에 편찬된 임원 16지에는 노란 국화꽃을 통째에 넣어 밥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자연의 맛을 즐겼던 우리 조상들의 식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오는 식재료를 깨끗이 씻고 다듬어서 그것을 가능하면 잘게 썰거나 그러지 않고 통째로 구워서 또는 통째로 쪄서 그래서 이렇게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기운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양념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맛을 대단하게 막 여러 가지 맛을 낸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재료의 맛, 자연의 맛을 이렇게 섭취하신 거죠. 호주에서 온 요리사 닉 플린 씨. 현재 한 특급 호텔의 총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Careful with the flavor of the ginseng, making sure it's not too strong or too overpowering, especially for foreigners. 우리나라에 온 지는 올해로 3년째. 전공은 양식이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음식은 재료가 다양하고 몸에 좋은 건강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데요. 그렇다면 한식이 마크로비오틱과 가장 잘 맞는 음식이라는 평가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Korean cuisine, they do tend to use everything, which is great. You know, you've got a lot of roots in your cuisine, a lot of ginseng, and I love the way you see ladies in the forests or in the gardens picking all the namul and things like that, which is fantastic, and also using what's in the earth around them and localized, which is great. 한식에는 음식을 보약으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되살리자고 말하는 문성희 씨. 사실은 이 껍질이 모든 그 씨앗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게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껍질을 그게 에너지가 많은 건데 그걸 버리고 먹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맛을 위해서도 함부로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맛이 없어도 건강하니까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가 아니고 정말 맛있게 행복하게 먹어라. 그래야 우리 몸이 이렇게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연의 맛, 재료 본연의 맛에 가장 충실한 요리. 이것이 한식의 기본 정신입니다. 재료는 통째로 이용하고 재료의 참맛을 죽이는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많이 넣거나 자극적인 양념을 하지도 않습니다. 재료의 맛과 기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풍성한 자연의 밥상을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 껄끄럽고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먹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사실 없고요. 오히려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웬만하면 껍질째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맛을 좀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성희 씨가 조미료 대신 쓰는 것은 약초 발효액인데요. 각종 약초를 넣어 1년 동안 삭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담아서 약으로 먹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많이 담아서 음식에 넣어 양념으로 써요.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 그러나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명적으로 발달한 음식 안에는 그 마크로비오틱의 개념이 없거든요. 전통적인 것, 향토적인 것, 그다음에 슬로우, 그죠? 그리고 단순 소박한 것, 그죠? 유기농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잘 살펴내려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뿌리 깊었던, 그리고 지금은 감추어진 듯이 보이는 옛날에 그 일반 우리 서민들의 삶 속에 숨어들어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저는 그게 대안이면 대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겨울 끝자락. 봄을 기다리는 자연은 다시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넉넉한 자연의 품 안에서 우리의 식탁도 더없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연을 통째 담은 가장 아름다운 밥상, 그 밥상이 바로 우리의 한식입니다. KBS 한국방송